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재고원, 생산해주, 생산입고원입니다. 생산입고원은 생산된 품목의 수량에 따라서 등록된 BOM대로 소모 품목이 감소될 경우 이용하는 메뉴인데요. 즉 생산품이 생산될 때마다 소모품의 변경 없이 처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생산입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 품목을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된 작업지시서가 있다면 해당하는 작업지시서를 갖고 와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많다면 하단에 있는 웹자료 올리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업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단 내역부터 다시 살펴보면 일자는 우리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일자이고요. 담당자는 우리 회사의 생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분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된 공장에는 우리 생산 품목이 생산된 공장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받는 창고는 해당 생산 품목을 생산한 후에 그 다음 행해지는 공정의 공장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품목을 생산한 이후에 우리 창고로 입고시켰다가 다시 다음 공장으로 보내지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창고로 진행했다가 추후에 생산 불출로 생산된 품목을 다음 공정의 공장으로 보내주는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종 단계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어지는 단계가 없다면 받는 창고는 우리의 출고 창고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력된 작업지시서가 있다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기존에 작성된 작업지시서를 끌고 올 수 있는데요. 작업지시서 버튼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건을 체크해서 하단의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하단에 있는 생산 품목 코드에 나타나는 품목이 불러와지는 기준은 상단 생산된 공장에 걸려있는 공정과 해당 생산 품목의 공정이 일치하는 경우 불러오게 됩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반제품이 먼저 생산되어야 하고, 이 반제품이 걸려있는 공정이 양념 공정인데 해당 양념 공정과 연결된 공장인 경우 이렇게 품목을 불러오게 됩니다. 만약 작업지시서를 불러왔는데 생산 품목 쪽에 어떠한 품목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생산된 공장의 공정과 불러오려는 해당 품목의 공정이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공정이 일치하는데도 불러오지 않는다면 생산해주 BOM 쪽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BOM이 걸려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작업지시서 버튼을 클릭해 보면 동일한 완제품이지만 BOM 버전이 다르게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다중 BOM으로 BOM 입력 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작업지시서를 클릭해서 적용하게 되면 동일한 반제품이 풀리지만 하단 BOM 버전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지시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생산 품목을 입력해도 BOM 버전을 다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양념 깍두기라는 품목을 불러왔을 때 BOM 버전을 2013년 5월 이후의 버전이 아닌 더블 클릭해서 기본 버전으로 다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작업지시서를 불러와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작업지시서를 불러오면 상단에는 작업지시서 관련된 내역이 나타나고 하단에는 생산된 공장과 생산 품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중간쯤 버튼의 BOM 풀기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산 공정을 두고 작지 적용 수량에 수량을 넣은 다음 BOM을 풀게 되면 상단 입력된 생산된 공장에 걸려있는 공정과 일치하는 생산 공정에 반제품이나 제품을 풀게 됩니다. 혹은 생산 공정이 아닌 전체 탭으로 두고 BOM을 풀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품목들이 모두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로 두고 BOM을 다시 풀어보면 해당 제품이 생산되기 바로 전 단계 품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초에는 무조건 생산 공정으로 풀리게끔 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단가라는 칸이 있는데요. 해당 단가 칸은 우리가 품목에 대해서 외주 생산이 있다면 품목 등록 시 입력한 외주비 단가를 입력이 되고요. 해당하는 단가는 이 단가 칸에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는 이 단가 칸이 보이지 않는다면 직접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설정 방법은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사용 방법 설정 메뉴로 들어와 재고 탭으로 이동을 하고 스크롤을 쭉 내려 입력화면 전표 양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생산 입고 입력 화면을 클릭해 줍니다. 저는 이미 단가라는 칸이 있기 때문에 단가 칸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항목 아무데나 마우스를 올려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중간에 있는 단가 탭을 체크해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가라는 항목을 추가하니 단가 옆에 공급가액 부가세라는 항목을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고요.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다시 클릭해서 완벽하게 저장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칸에 단가를 입력하더라도 모두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외주비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외주에서 생산된 경우일 때 가능한데요. 상단 생산된 공장이 외주 공장이어야 해당 외주비 단가를 입력하고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품목 등록 시에 기본적으로 등록된 외주비 단가를 끌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입력해도 가능한데요. 추후에 원가를 계산할 때 내가 품목 등록에 입력한 외주비로 계산할지 아니면 실제 입력한 외주비 단가로 계산할지는 선택이 가능하니 해당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주비에 대한 회계처리 부분은 생산외주에 있는 외주비 회계처리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이 다 입력이 되었다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되고요. 저장하기 전에 만약 해당하는 생산건은 작업지시서를 끌고 와서 전표를 입력한 건이라면 하단의 작업지시서까지 종결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끌고 온 작업지시서에 대해서 더 이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결에 체크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 만약 작업지시서에 있는 생산량을 다 생산하지 못하고 잔량이 남아있다면 작업지시서 종결에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 처리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량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작업지시서를 끌고 와서 잔량 적용으로 이용을 하면 추후에 나머지 잔량만 처리할 수 있으니 체크하지 않고 저장 처리를 합니다.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입력된 내역은 생산입고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시게 되는데요. 잠깐 생산입고 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생산입고 원은 품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각 공정별로 입고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제품 생산 이후에 우리가 2차 공정을 진행하고 또 마지막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생산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차후의 단계별로 생산입고 전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1차 가공을 입력하고 두 번째 입력에는 이번에는 포장이라는 생산된 공장을 넣어주고 받는 창고는 포장 공장 혹은 우리의 출고 창고인 본사 창고로 이동이 된다라는 받는 창고를 지정해 주고요. 다시 한번 작업지시서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하는 작업지시서 건을 체크, 적용하게 되면 마지막 최종 제품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제품은 다른 2차, 3차 공정 없이 한 단계로 공정이 끝난다면 생산입고 전표는 한 번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반제품이 만들어지고 또 반제품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여러 단계다라고 하면 그 단계만큼, 즉 공정별로 생산입고를 여러 번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생산입고 조회 메뉴로 넘어가 볼 건데요. 생산입고 조회에서는 제가 입력한 모든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혹시라도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한다면 해당하는 일자를 클릭하고 들어가 내역을 수정해 주신 후 다시 한번 저장 처리해 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전표 건이 아예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하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해 전표 자체를 삭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입력한 생산 전표를 조회하시겠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서치 버튼을 클릭해서 기준 일자를 설정하고 각각의 조건값을 넣은 다음 검색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생산입고 조회는 생산입고 1, 2, 3 전표를 같이 쓰는 화면이기 때문에 원으로 입력한 생산입고만 조회하고 싶다면 이 검색창에서 전체 탭으로 이동한 다음 생산입고 구분에 생산입고 1만 체크하고 검색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입고 전표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바코드를 등록해 놓았다면 해당하는 전표건을 선택한 뒤 하단에 있는 바코드 품목 버튼을 클릭해서 바코드 인쇄도 가능하겠고요. 만약 작업 지시서를 끌고 와서 입력했다면 옆쪽 작업 지시서에 작업 지시서라는 버튼이 뜨고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몇 번의 작업 지시서 번호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좌측에 생산입고 현황이라는 출력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기준 일자와 해당하는 조건값들을 추가하고 검색하게 되면 입력된 생산입고 전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산입고 현황 출력물도 별도의 항목을 추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 방법은 우측 상단 옵션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 양식 설정, 신규 양식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내가 조회하고 싶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추가해 다시 한번 검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작업 지시서를 끌고 와서 생산 전표를 입력했다면 작업 지시서 카테고리 아래에 있는 작업 지시서별 진행 현황이라는 메뉴를 별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검색하는 칸 구분에서 생산 진행 현황으로 체크해 놓고 검색하면 작업 지시서별로 각각의 반제품이나 제품이 어디까지 생산이 됐는지, 아직 미생산된 양은 얼만큼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